선생님 순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할 거는 크게 네 가지 공부하려고 합니다.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공부하려고 합니다. 순열과 조합은 고등수학 하에서 배웠고 더 이상 순열 조합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행정통계에서 고1 때 배웠는데 이제 까먹었을 겁니다.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중복순열, 중복조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복조합이 제일 중요하고요. 중복조합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서 수능에서는 항상 중복조합을 물어보는데 아무튼 논술에서는 다 사용해요. 다 사용하긴 하는데 그래도 중복조합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논술에서조차. 일단 중복조합은 아주 잘해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순열과 조합을 아예 모르면 안 되고요. 순열과 조합 자체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순열은 P라고 쓰죠. 조합의 값은 C라고 쓰고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중복 순열의 값은 이렇게 쓸 겁니다. 중복 조합의 값은 이렇게 쓸 겁니다. 차이점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데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뽑힌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뽑힌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 그럼 경우의 수가 누가 더 많을까요? 조합. 순열이 경우의 수가 더 많겠네요? 네. 왜냐하면 뽑은 다음에 배열까지 해야 되니까. 배열까지 경우가 이 녀석의 값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은 다음에 뽑힌 R개를 일렬로 배열까지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 녀석의 값은 일렬로 배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경우의 수가 더 커놨습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산수들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인 공식도 소개해야 되는구나. 앰피어 공식의 값은 앰피어 공식이 뭐죠? 앰피어 공식은 앰피어의 값을 n-r팩으로 나누게 하는 게 이게 순열 공식입니다. 조합 공식은 방금 전에 걸 r팩으로 나누기만 하면 된다면서요. 네. r팩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뭔데요? 분모에 r팩이 추가되는 건가요? r팩으로 나누겠으니까요. 자, 중복 말하고 나서 지웁시다. 중복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은 다음에 뽑힌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겁니다. 위의 거의 차이점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뽑는데 지금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숫자입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은 다음에 뽑힌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왼쪽 게 더 경우의 수가 더 크겠죠? 위에 있는 것들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서로 다른 걸 뽑는 거고요. 밑에 건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순열조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산수할 수 있어야 되니까 원래 NP 아래값은 n부터 곱하기 시작합니다. n부터 곱하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곱하는지 알아요? 하나씩 작아진 녀석의 값을 전체 개수가 R가 될 때까지 곱하는 게 이게 NPR입니다. 제일 처음 NP의 값은 뭐라고요? NP의 값은 n부터 시작해서 하나만 곱하라고요? NP는요? n부터 시작해서 2개까지 곱하세요. NP 3의 값이면 n부터 시작해서 3개 곱하세요. 그런데 C의 값으로 가봅니다. NC의 값은 뭐겠어요? 방금 전에 NP의 값을 뭘로 나누게 하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R팩이 아니잖아. 아니, NP의 값을 뭘로 나누게 하라고? 1로. 1팩으로 1로 나누게 하라고요? 네네. 이 녀석은 그냥 1이 N인가요? 네. NC의 값은 뭐 하라고요? 방금 전에 있는 녀석의 값인 NP의 값을 뭘로 나누게 하라고요? 2로 나누고. 네, 2팩으로 나누게 하라고요? 네. NC 3의 값은? 3팩. 네, 3팩으로 나누게 하시라고요? 방금 전에 수열의 값을 3팩으로 나누게 하세요.
이런 기초 산수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MPN의 값이 누굴까요? n부터 언제까지 곱하라고요? N개. n개 곱하면 마지막이 누군데요? 잠시만요. n, n-1, n-2, n-3 쭉 가서 3, 2, 1, 1까지 곱해야 돼요? 그게 뭔데요? 이게 n팩인가요? NCN의 값은 누굴까요? 너희는 4명 있는데 선생님 4명 중에 4명 다 뽑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한 가지. 1. 뽑기로 하는 건 이건 한 가지입니다. MP 빵의 값이 뭐죠? n명 중에 빵명을 뽑아서 빵명 뽑힌 빵명을 1로 배열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도 경우에 자, MP 빵의 값은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n부터 시작해서 빵기를 나열할 수는 없어요. 여기다 대입해요. R한테 빵 대입해요. n팩분 n팩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건 1입니다. NC 빵의 값은 뭔데요? 빵. 아닌가? 잠시만요. 빵. NPN의 값을 여기다 대입하려고요. 네. NPN 노란색한테 대입했습니다. 누구예요? 빵. 아니. R 대신 N 대입했다고요. 연백분의 연백. 이거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계산한 거랑 노란색한테 대입해서 계산한 거랑 똑같은 거 나와야 되잖아. 영팩이 누구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방금 전에 MP형의 값은 1인 거 알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0팩으로 나누게 하는 거잖아. 네. MP형을 0팩으로 나누게 하는 거. 예. 네, 1을 1로 나누게 했으니까 1인가요? N명 중에서 빵명을 뽑는 경우의 수 한 가지. 너희가 4명 있는데 4명 중에 빵명을 선발할 거예요. 그 아무것도 뽑지 않는 그 행동 자체가 한 가지예요. N명 중에서 빵명을 뽑아서 뽑힌 빵명을 배열하는 것조차도 한 가지. 한 가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순열 조합입니다. 자,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중복 순열까지만 설명해 볼까요? 아직 대원 녀석이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냐? 자, 중복 순열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논술을 할 때 한 가지 문제점은 니네가 수업하는 동안 똑똑해져야 돼요. 안 똑똑해지면 큰일 나요. 포기하겠다. 하면서 자꾸 복습하고 머릿속에 떠올리고 보통은 1년 내내 풀어주면 애들 늘거든? 느는데 열심히 해야지 느는 거지. 자, 중복순열 파트로 갔습니다. 중복순열은 선생님 이렇게 하려고요. 자, 먼저 순열과 대조해 보겠습니다. 숫자 1, 2, 3, 4, 5가 있습니다. 1, 2, 3, 4, 5가 있는데 세 자리 숫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세 자리 숫자 만들 때 중학교 2학년 레벨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세 자리 숫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처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5, 5가지. 그 다음은요? 3가지. 3가지. 이렇게 구하나요? 네. 이게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에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 경우의 숫자군요.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했습니다. 네. 하지만 1, 2, 3, 4, 5 중에 내가 똑같은 숫자를 2번 이상 쓸 수 있어요. 중복을 활용해서 뽑아서 배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인데요? 5, 두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거냐? 5, 그 다음은요? 5, 이 녀석을 서로 다른 5개 숫자 중에 중복을 활용해서 3개 뽑는 경우의 숫자라고 할 겁니다. 그럼 중복 순열은 결국 이렇게 산수하는 거네? 5, 3, 여기까지 되신 거 맞으세요? 4. 네. 근데 이런 건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이렇게 중복 순열로 문제를 푸는 거랑 그냥 순열로 문제를 푸는 건 중학교 2학년 때 공식을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요, 실은.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런 거 졸라 풀어요, 이제. 근데 중학교 2학년 이후에는 이런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말로 주어져요. 선생님한테 편지가 2개 있어요. 선생님한테 편지가 2개 있는데요. 편지는 3개 있다고 합시다. 1번 편지, 2번 편지, 3번 편지가 있습니다. 수능 기출문제예요. 우체통은 2개 있습니다.
빠른 우편, 일반 우편, 우체통 2개 있습니다. 편지 3개를 우체통 2개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이런 게 중복순열이에요. 문제에 중복순열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편지 3개를 우체통 2개에 집어넣을 건데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자, 첫 번째 편지 들고서 집어넣을 거 고민합시다. 네. 첫 번째 편지 집었어. 역시 어디다 넣지? 2가지. 2가지. 이제 두 번째 편지 집었어요. 어디다 넣지? 2가지. 세 번째 편지도 넣을 수 있는 경우는? 2가지. 그럼 뭐예요? 2의 3. 근데 왜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지? 뭐야 갑자기 왜 이걸 왜 이렇게 계산하지? 편지가 우체통을 선택하지 우체통이 말뚝에 박혀있는 우체통이 지가 막 움직이면서 편지를 담을 수는 없어요. 편지가 사람이 들고 와서 우체통 안에 집어넣는 거지 우체통이 편지를 담지는 않습니다. 니들 뭐 졸라 등치 큰 새끼들 패고 싶어요. 어떻게 패요? 파이트로. 패요? 다리 걸어서 넘어뜨린 다음에 올라타가지고 졸라 패야 될 거 아니에요. 무릎으로 양팔을 누른 다음에 못 움직이게 하고 위에서 졸라 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안 그러면 못 이겨. 줄시기 같은 데 이기는 방법 그거밖에 없어. 선택당하는 거는 밑에 있어야 돼요. 선택당하는 게 밑에 있어야 되고요. 선택하는 게 지수에 있어야 돼요. 우체통이 선택을 당하니까 밑에 있어야 되고요. 선택하는 거는 편지는 지수에 있어야 돼요. 문제 풀 때 이런 녀석을 잘 사용하진 않아요. 왜냐면 의미부여가 힘들어요. 어떤 의미부여가 힘드냐면 A, B라는 2개 알파벳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3개 알파벳을 뽑을 거야. A, B라는 2개 알파벳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이렇게 3개 뽑았어. 뽑은 다음에 여기다 배열하는 것만큼 넣는 방법일 수가 있어요. 내 말 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어디로 들지 결정되는 거냐, 매번. 그래서 A, B라는 2개 알파벳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 알파벳을 뽑은 다음에 편지 3개한테 알파벳 3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야. 근데 문제는 이런 형태로 의미부여해서 식을 쓸 수는 없어요. 이런 식을 세워가지고 문제 푸는 건 거의 힘든 일이고요. 선생님이 방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미부여해서 푸는 건 힘들기 때문에 3개의 편지를 2개 우체통에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첫 번째 편지가 A에 들어갔을 때 두 번째 편지가 A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중복에 허용되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 문제는 선택당하는 걸 선생님이 미세하 쓰라고 했고요. 선택하는 걸 재수에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함수의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의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정의역 속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는 A, B, C라는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공역 속에는 원소의 개수가 1, 2, 3, 4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X에서 Y로 간 함수의 개수는 몇 개 있나요? 4의 3. 골대가리 이건 아니지. 지가 머리 하지 해서 모르고 진짜. 처음에 A가 할 수 있는 게 몇 군데예요? 1, 2, 4가지. B가 할 수 있는 게 몇 군데예요? 4가지. C가 할 수 있는 게 몇이야? 4가지. 야 그럼 4의 3. 왜 4의 3승인 거야? 당한. A, B, C는 선택하는 새끼들이고 1, 2, 3, 4는 선택 당하는 새끼들이에요? 네. 당하는 게 밑에 있고 선택하는 건 지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순열은 그렇게 선택당하는 거 같고 선택하는 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이제 대원이고 왔으니까 네, 씻고 왔다. 이제 머리 제대로 못 말렸어.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오늘 수업할 거 원순열 파트 설명하려고 합니다. 원순열과 탁자순열을 설명합니다. 탁자순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다각형과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일단 원 테이블에 사람 앉히려고 합니다. 원 테이블에 3명의 사람을 앉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6명인가? 일렬로 3명을 배열하는 건 몇 가지야? 3명 중에 3명 다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 3명의 사람을 일렬로 쭉 배열하는 거는 3명 중에 3명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라서 이건 선택인가요? 네.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을 직순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일렬로 배열하는 거 직순열.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원순열에 대해서 설명 중이에요. 일렬로 배열하는 거는 A, B, C라고 배열하는 거랑
CAB라고 배열하는 거랑 BCA라고 맞나? BCA라고 배열하는 녀석은 이 세 개는 다른 거야. 일렬로 배열했을 때는. 하지만 원형으로 배열했을 때는 ABC라고 원형에다 배열하는 거랑 ABC 이렇게 배열하는 거랑 ABC를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가 이 세 개는 다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것들을 120도씩 회전하게 되면 다 똑같은 것들인가요? 네. 세 가지는 다 다른 거야. 일렬로 배열하면. 하지만 원형으로 배열하면 세 가지는 그냥 한 가지야. 일렬로 배열했을 때는 세 가지라고 취급했어야 되는데 원형으로 배열했을 때는 한 가지라고 취급해야 돼요. 세 가지를 한 가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3으로 나눠야지만 세 가지를 한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원형으로 세 명의 사람을 배열하는 방법은 3팩의 값을 3으로 나누는 이 녀석이 경우의 숫자겠네요. 3팩은 6가지니까 6가지를 세 가지를 한 가지로 또 세 가지를 한 가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쌤 말 좀 이해되시나요? 결국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원형으로 세 명의 사람을 배열한다고 한다면 한 군데는 A라는 사람을 딱 고정해 놓고 나머지 두 군데 자리에만 사람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말 이해되시나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원수일로 세 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는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산수하는 편입니다. 일렬로 n명의 사람을 배열하는 건 직수열은 n팩으로 계산하는데 원형으로 사람을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는 n-1팩으로 계산할 겁니다. 만약에 10명의 사람을 원팩으로 배열해요. 몇 가지예요? 9팩. 그건 9팩입니다. 일렬로 배열하는 건 10팩, 원형으로 배열하는 건 9팩.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염주순열이라고 하는 게 하나 추가됩니다. 염주순열은 구슬을 꿰려고 합니다. 염주나 목걸이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ABC라는 세 개의 구슬을 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염주들은 테이블은 뒤집을 수는 없어요. 테이블을 뒤집은 다음에 니네 ABC 다 물고 넘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야 되거든요. 그걸 뒤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염주나 목걸이 같은 경우는 원 테이블에 배열했을 때는 이렇게 ABC 배열한 거랑 이렇게 ABC 배열한 건 다른 경우였어요. 원 테이블에 배열한 건 이건 다른 경우입니다. 하지만 목걸이나 염주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180도 뒤집어 버리면 결국은 똑같은 건가요? 네. 구슬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꿰어져 있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꿰어져 있는데 명준이가 여친한테 이거 선물했는데 다음날 시장에 갔더니 이게 또 보여. 그러니까 다른 거니까 오늘 이거 사줄게라고 하면 병신이죠? 두 개 같은 거죠? 네. 그럼 실은 한 가지잖아요. 세 개의 구슬을 염주에 꿰는 건 한 가지예요. 방금 전에 두 가지였잖아. 원 테이블에 가는 건 두 가지야. 한 가지로 바뀌는 거잖아. 돌릴 수 있어서 한 가지. 이 녀석의 값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네. 3-1팩의 값을 2로. 2로 나눠준다는 얘기네. 뒤집어서 두 가지는 한 가지로 써야 되니까. 그럼 염주순열은 염주나 목걸이나 n개의 구슬을 꿰는 경우의 수는 n-1팩의 값을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염주순열은 또 조금 특이한 게 3 이상의 숫자만 대입할 수 있어요. 왜냐면 1이나 2를 대입해버리면 분수가 나와요. 1 대입하면 2분의 1, 2 대입해도 2분의 1. 분수는 경우의 수가 아니거든요. 경우의 수는 자연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제 탁자순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탁자순열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정삼각형 6명의 사람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정삼각형 6명의 사람을 배열하려고 합니다. 일렬로 6명의 사람을 배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인데요? 6명. 일렬로 배열하는 건 그냥 6팩인가요? 네. 근데 원 테이블에 배열하는 건 6명 배열하는 건 몇 가지인데요? 원 테이블에 배열하는 건 5팩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탁자 방식으로 탁자에서 배열하려고 합니다. 좀 탁자에 배열하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렬로 배열한 거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렬로 배열했을 때는 셈이 A, B, C, D, E, F라고 배열한 거랑 C, D, E, F, A, B라고 배열한 거랑 E, F, A, B, C, D라고 배열한 것들은 다 다른 거잖아요. 네. 네? 일렬로 배열한 건 다 다른 경우죠? 네. 하지만 여기에서부터 A, B, C, D, E, F라고 배열한 거랑 네. 여기서부터 A, B, C, D, A, B, C, D, E, F라고 배열한 거랑 여기서부터 A, B, C, D, E, F라고 배열한 거는 120도씩 회전할 때마다 다 겹치는 거죠.
일렬로 배열했을 때는 세 가지는 다른 경우였어요. A라는 사람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다른 경우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것들이 회전했을 때마다 반대.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일렬로 배열했을 때는 6팩이지만 6팩보다 경우의 수가 줄어야 되는 거잖아. 네. 세 가지를 한 가지로 세야 되니까요. 그럼 3으로 나눠주면 돼요? 네. 하지만 원수로 배열했을 때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형으로 배열했을 때는 6명의 사람이 원 테이블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때는 여기서부터 A, B, C, D, F 쓴 거랑 네. 여기서부터 A, B, C, D, F 쓴 거랑 구분이 안 돼 똑같은 거야. 이걸 60도만큼 회전하면 겹치는 거니까. 하지만 이거는 여기서부터 A, B, C, D 쓴 거랑 여기서부터 A, B, C, D 쓴 건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A라는 사람은 오른손으로 모서리가 잡히고요. 여기 있는 A라는 사람은 왼손으로 모서리 잡히기 때문에 이 두 군데에 누가 A가 오는지는 다른 경우예요. 하지만 원형으로 배열했을 때는 이 두 군데 A가 오는 건 같은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두 가지는 구분하지 않고 한 가지로 셌을 건데 여기서는 두 가지로 세야 되거든. 그래서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 경우의 수랑 비교해보자면 원형으로 배열했을 때 경우의 수랑 비교해보자면 경우의 수를 2배 해야지만 돼요. 6팩의 값은 6 곱하기 5팩이잖아요. 그 녀석을 3으로 나눠주면 약분해서 2인가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면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6명을 원 테이블에 배열하는데 삼각형이에요. 그럼 6명이면은 6팩을 3으로 나눠준 이 계산 방법이 제일 편해요. 사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이 둘둘둘둘 이렇게 있습니다. 8명의 사람을 사각형의 테이블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사람이 8명이면 8팩이라고 쓰고 사각형이면 4로 나누게 하면 돼요. 오각형이 있습니다. 정오각형입니다. 둘둘둘이 있습니다. 어쩌라고요? 네. 10팩의 값을 5로 나. 근데 5로 나누면 돼요. 이게 다짜순열입니다. 정다각형이었을 때. 졸라 쉽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3명씩 앉혔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3분의 12배? 뭔 개소리죠? 3분의 900이네. 9팩의 값을 9명의 사람에서 9팩의 값을 삼각형이니까 3으로 나누게 하면 됩니다. 네. 딱자순열은 정다각형이었을 때는 대괄 숫자, 팩토리얼 몇 각형인지 분모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사각형 설명합니다. 직사각형의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을 다 한 것 같이 6명을 앉히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A가 오는 경우랑 여기에 A가 오는 경우는 A, B, C, D, E, F라고 쓴 거랑 A, B, C, D, E, F라고 쓴 거는 180도 회전했을 때 같은 거잖아. 네. 여기서부터 A, B, C라고 쓴 녀석은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 다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 다 다른 경우 같은데? 네.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는 같은 경우야.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로 세야 돼. 또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에 있는 건 같은 경우야.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로 세야 돼.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건 또 같은 경우예요. 이 두 가지를 또 한 가지로 세야 돼. 결국은 사람을 이렇게 배열했을 때 180도 회전했을 때 겹치는 두 가지 것들은 한 가지로 세야 돼. 직사각형이면 무조건 2로 나누게 해요. 직사각형이면 그냥 무조건 2로 나누게 합니다. 왜냐면 두 가지를 한 가지로 세야 되니까요. 만약에 직사각형의 테이블이 있는데 다 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대가리 숫자는 다 해서 10개 있습니다. 10명의 사람을 테이블에 배치할 건데 10팩이라고 쓰면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인데 직사각형은 무조건 2로 나누게 합니다. 지금 이해되시는 거 맞죠? 하지만 탁자수에 사람을 앉히려고 하는데 이렇게 앉힐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칭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칭성이 있습니다. 대칭되잖아요. 180도 회전했을 때 똑같잖아요. 네. 이거는 180도 회전하면 똑같나요? 달라요. 대칭성이 없을 때는 180도 회전했을 때 똑같은 게 안 나온다면 그때는 4분. 나누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대가리 숫자를 가지고 그냥 5팩만 할 겁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칭성이 있을 때하고 대칭성이 없을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한동안은 원순열, 탁자순열 연습 좀 하겠습니다. 지금 프린트 드린 거 있죠? 네. 프린트 드린 거에 여러 가지 순열 중에 여러 가지 순열 전까지만 여러분이 수능이었어요. 원순열 파트만 일단 연습 좀 하겠습니다. 원순열, 탁자순열.
여기 있는 것들부터 차근차근 할까? 시간 너무 많은데? 6명이 가지고 원탁에 둘러있는 경우의 수가 뭐라고요? 5팩이라고요? 5팩이 몇인지 계산 좀 해봐요. 네, 5팩 120이네요. 두 번째, 5명의 학생들을 원탁에 둘러앉히는 모든 경우가 몇 가지죠? 4팩? 네, 4팩이네요. 4팩이 몇 가지인데요? A하고 C가 유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원 테이블에 A하고 C는 유퇴해서 앉혔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B라는 사람이랑 D라는 사람이랑 E라는 사람이 남았나요? 네. 자, 동그라미 4개를 순서를 아무리 바꿔도 AC는 무조건 유퇴하는 거죠. 3팩? 동그라미 4개 순서 바꾸는 건 3팩입니다. 하지만 AC가 그 속에서 잘 바꿔도 돼요? 네. 3번으로 봤습니다. 탁자가 있습니다. 3명만 칠 겁니다. 몇 가지야? 일요일 배감은 3팩인데 그걸 뭘로 나눠줘요? 3. 삼각형이니까 3으로 나누는 겁니다. 2. 자, 이것만 일단 뒤에서 연습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만 풀어줄 거고요. 나머지 싹 다 숙제예요. 자, 영인의 가족이 있습니다. 영희의 아빠, 엄마 포함해서 6명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6명 원탁에 둘러앉을 때 영희 옆에는 부모님이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네. 영희가 있다고 한다면 양쪽 옆에는 엄마 아빠 쓰라고? 네. 나머지 누가 있다고? 나머지. 나머지 가족 3명이 더 있다고요? 분명히. 동그라미 4개가 순서 바꾼 게 몇 가지예요? 동그라미 4개 순서 바꾼 건 3팩인가요? 네. 거기서 부모가 순서 바꿔도 돼요? 네. 충분히 되는 거 맞죠? 네. 자, 쌤 지금 27번으로 가려고 합니다. 갑을 포함해서 8명의 후보가 회의실 탁자에 앉으려고 합니다. 갑과 을이 마주보고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테이블이 있습니다. 먼저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을 마주보고 앉혔습니다. 이게 몇 가지예요? 한 가지. 네, 이거는 2명이니까 2-1팩, 1팩인가요? 네. 그런데 사람이 몇 명 남았어요? 6. 6명 남았습니다. 6명을 이제 원 테이블에 이렇게 앉히는 건 몇 가지일까요? 5팩. 매우 중요한 거 있습니다. 먼저 원수율을 한번 적용했잖아요. 네. 원수율을 한번 적용하고 나면 이미 이 자리는 고정된 자리야. 이 테이블은 회전할 수 없어. 이제 사람을 위치시키고 나면. 그러면은 원수율은 한 문제에서 한 번만 원수율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곱하는 값은 절대로 원수율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원수율은 한 번만 계산하셔야 됩니다. 2번 하시면 안 됩니다. 2번 듣는 게 확실하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을 먼저 배치하고 나면 원수율로 배치하고 나면 나머지 사람 배치하는 건 절대 원수율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옆에 탁자 수열 파트로 갔습니다. 6팩이면 답이 뭐야? 7, 뭐라고요? 7, 720이라고요? 28번으로 갔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4등분해서 4개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4개 영역을 서로 다른 4가지 색으로 모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필요합니다. 내분의 영역을 4개의 색으로 칠하라고? 그런데 이 새끼들 회전하면 겹치는 거 아니야? 회전해서 겹치는 것들은 세지 말아야 되잖아. 그럼 결국 이 상황은 원 테이블에 있을 때 그냥 이렇게 4개의 사람을 배치하는 거랑 똑같은 건가? 네. 서로 다른 4명의 사람을 여기다 배치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걸 의미를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그러면? 네. 밑에 있는 문제, 제일 밑에 있는 문제로 왔습니다. 다음과 같이 8군데 영역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8개의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려고 합니다. 모두 사용하는데요. 각 영역에서 한 색깔만 사용하시고요.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 같은 걸 보겠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분할과 분배가 필요합니다. 쌤이 꽃이 다 해서 6송이가 있습니다. 6송이의 꽃을 가지고 3개의 꽃다발을 만들려고 합니다. 3개의 꽃다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으려나? 한 송이 한 송이 4송이로 꽃다발을 만들 수 있나요? 한 송이만 들어있는 꽃다발, 한 송이만 있는 꽃다발, 4송이 있는 꽃다발. 세 개의 꽃다발 만들 겁니다. 네. 또는 어떻게 만들 수 있죠? 1, 2, 2. 이렇게? 네. 또는 또 있을까요? 네. 6송이 가지고 세 다발을 만드는 방법은 저만 말고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개 한 개에 4개가 들어있는 꽃다발을 만드는 방법을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하는 6송이를 지금 고1 때 배운 과정 중에요.
이건 확률과 통계에서 이미 알고 있다는 전자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6송이의 꽃이 있는데 한 개 한 개 4개로 만든다고 한다면 6개 중에 하나 뽑아서 너 혼자 한다 말해. 기억날걸요? 5개 중에 하나 뽑아서 또 한다 말해. 나머지 4개 중에 4개 뽑아서 너도 한다 말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게요? 네, 기억이 없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똑같은 거 개수가 2개 있으면 2팩으로 곱합니다. 2팩분의로 곱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건 6송이 중에 한 송이 골라서 네 한다 말 해. 5개 중에 2개 골라서 니네도 한다 말. 3개 중에 3개 골라서 니네도 한다 말이야. 똑같은 수 있어요? 없네요. 없으면 2팩분의 3팩분의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건 6개 중에 2개 뽑아서 한다 말. 4개 중에 2개 뽑아서 한다 말. 남은 2개 중에 2개가 한다 말. 똑같은 거의 개수는 3개인가요? 네, 그건 3팩분의로 곱합니다. 여기까지가 분할입니다. 조를 편성하기. 6명의 사람을 여러 개의 조로 편성하기. 이걸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건 방금 봤으니까 기억합니다. 이거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오랜만에 한 번씩 봐도 기억하기 쉽습니다. 자, 전부 다 해서 나한테 8개의 색깔이 있습니다. 8개의 색깔 중에는 안쪽에 칠할 4개의 색깔도 있고요. 바깥쪽에 칠할 4개의 색깔도 있습니다. 난 그래서 분류하려고요. 아이씨, 누구를 안에다 칠하지? 누구를 밖에다 칠하지? 4개, 4개 편을 가리려고 합니다. 8개의 색깔을 4개, 4개로 쪼개려고 합니다. 2개 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8개 색깔을 2개 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8시사 곱하기 4시사 곱하기 1팩분. 여기까지 하면 나는 지금 한 거는 색깔 8개를 4개, 2개 조로 편성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고민이 들어갑니다. 나한테는 4개 색깔과 4개 색깔이 오른쪽 왼쪽에 있어요. 왼손 오른손에 4개 색깔씩 있습니다. 아이씨, 누구를 아니다 칠하고 누구를 밖에다 칠하지? 누구를 아니다 칠하고 누구를 밖에다 칠하지? 선택하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지금 이 2가지는 누구를 밖에다 누구를 아니다 칠할지 결정하는 경우의 숫자입니다. 이렇게 된 거 맞나요? 네. 그럼 이제 누구를 아니다 칠할지 결정했어요? 먼저 아니다 칠하는 4개 색깔을 칠하는 경우 몇 가지예요? 네, 이건 3팩이에요. 원 테이블에 배치되는 거는 회전해서 겹치는 거는 네. 다 똑같은 경우니까요. 아니다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팩인가요? 아까 뭐라 그랬어? 한 문제에서 원순열은 한 번만. 한 번만. 이제 바깥쪽에는 4개 색깔 배치하는 건 몇 가지예요? 4팩. 네, 그건 3팩이에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네. 재민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맞아요? 첫 번째 거 산수하고 있습니다. 8시사 선생님 외우고 있어요. 이제 뭐 내가 할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이제 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해되신 거 맞죠? 네.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학 때 특강할 때 쌤이 주사위에다가 숫자 새기는 경우의 숫자 알려줬는데 어려워서 외우세요라고 했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명준이하고 관우만 있었나요? 주사위에다가 6개의 숫자를 새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아니. 아무도 기억이 없어요. 너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6개의 면에 6개의 숫자 1, 2, 3, 4, 5, 6을 새기는 경우의 수가 다 해서 30까지 있습니다. 왜? 6개의 면에 6개의 숫자를 채우는 경우는 30까지 있고요. 6개의 면에 마주보는 숫자 합의값이 7되게끔 숫자를 새기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있습니다. 30까지 2가지로 읽겠습니다. 과연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기억력이 좋은지 확인해 볼까요? 4명의 변신이 몇 가지였는지 기억나요, 관우? 네. 와우. 300? 300? 네가 병신이에요. 네 면이 변신? 기억 안 나요? 4명의 병신. 집 모임에 참석했다 집 물건을 분실하고 모임에서 돌아오는 경우의 숫자. 네 면이 변신 맞. 모임에 갔을 때 모자를 쓰고 왔어. 다 4명이 모자 쓰고 왔는데 집에 갈 때 다 남의 모자만 쓰는 경우의 숫자. 그게 9가지예요. 5명의 병신이 있어요. 5명이 모임에 참석했다가 다 남의 모자만 쓰고 집에 가요. 44가지예요. 외우지 않으면 크기가 까다로워서 외우는 숫자들이에요. 자주 나오니까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테이블이 있습니다. 10명을 하셨습니다. 직사각형이네? 무조건 뭐 하라고요? 10팩의 값을. 근데 보기에 이게 없네요? 그럼 10팩이 누군데요? 네, 9팩 곱하기 10이에요. 그걸 2로 나눈 게 하라고요? 네. 5 곱하기 9팩이에요? 네. 재민이 눈빛이 이해 안 되는 눈빛 같아서 걱정스러워요. 이게 안 돼? 그럼 이 멍때기 오는 거 아니에요? 재민아, 예.
네 눈빛이 지금 집중해서 머릿속 이해하는 눈빛이 아닌 것 같아서 걱정된다니까? 맞아요? 내가 추측한 게 맞아요? 자, 문제 12명의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으려고 하는데요. 육각형입니다. 12명 앉히려고 합니다. 어쩌란 얘기야? A 값 그러는데? 6분의 12명이면 12팩이고 육각형이 누구로 남겨요? A가 누구라고요? 6분의 1. 졸라 유치하네? 근데 이게 상중이야. 그러니까 이게 3중이야. 근데 애들은 모르면 안 배워서 모르는 애들 이거 어떻게 풀어? 풀려야지. 배워야지만 풀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선생님이 지금 탁자 순열까지 다 설명한 것 같고요. 앞에 보면은 중복 순열 있나요? 네. 아까 중복 순열은 어쩌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네. 중복 순열은 서로 다른 앵겔 중에 서로 다른 알게를 뽑아서 뽑힌 알게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가 아니고 그건 순열이고 네. 지금은 서로 다른 앵겔 중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알게를 뽑아서 뽑힌 알게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공식화시켜서 푸는 거, n의 할수로 푸는 건 거의 불가능해. 우리 그냥 말을 읽고서 그냥 풀어. 저 공식 때문에 필요 없어. 영희하고 철수를 포함해서 5명이 축구, 야구, 육상반에서 한 반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영희하고 철수가 같은 반을 지원하는 경우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 거야? 사람이 반을 선택하겠죠? 네. 영희가 어떤 반을 선택했다고 해서 영희가 축구반 선택했을 때 철수가 축구반 선택 못해요? 아니, 할 수 있어요. 중복에 허용돼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영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5가지. 영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5가지야? 아니, 3가지. 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인데? 3가지. 병신이에요? 어? 아, 같은 반이요? 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한 가지죠? 찐따. 나머지 새끼들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데? 다른 거. 아니, 그 중복돼서 같은 거네. 다 중복돼. 나머지 새끼들은 각각 몇 개 선택해? 3가지. 3가지. 몇 가지예요? 81. 이된 거 맞으세요? 이된 거 맞죠? 제일 밑에 문제로 왔습니다. 39번으로 왔습니다. 점하고 다시라고 하는 모수보가 있습니다. 모수보를 3개 이상 5개로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모수보를 3칸짜리 모수보를 만들 겁니다. 또는 4칸짜리 모수보를 만들 겁니다. 또는 5칸짜리 모수보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점 아니면 다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점 아니면 다시만 집어넣을 수 있죠. 네. 점 아니면 다시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채울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두 가지. 2, 3, 4. 두 가지. 2, 4, 4. 이거 구하세요? 못해요. 56? 근데 방금 문제 푸는 동안에 공식 따위를 생각한 게 없죠? 네. 말로 읽어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중복순열을 이용하는 자연수의 개수 뭐 공식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공식 따위는 없어요.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5개의 숫자 중에 중복을 활용해서 5자리 자연수 만들 겁니다. 첫 자리는 뭐가 못 들어가는데? 0. 5자리 만들려고 합니다. 짝수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끝에 있는 숫자 0이었을 때, 끝에 있는 숫자의 값이 2였을 때, 끝에 있는 숫자의 값이 4였을 때 중복을 활용하겠대요. 첫 자리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3가지. 두 번째 자리는 5가지. 그 다음은요? 5가지. 첫 자리 들어갈 수 있는 거는 4가지. 그 다음은 5. 마지막도 똑같나? 네. 첫 번째가 몇 가지인데? 왜? 답이 그럼 1500인가? 네. 제일 마지막 문제로 왔습니다. 43번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네. 6개 숫자 중에서 중복을 또 활용합니다. 6개 중에 중복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자연수를 크기가 작은 것부터 최대로 나열했을 때 2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몇 번째 숫자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이씨, 2000이 몇 번째냐고? 작은 것부터? 자연수? 한 자리 숫자는 몇 개 있는데? 한 자리 숫자는 0 빼고 5개인가요? 두 자리 숫자는 몇 개인데? 첫째 들어가는 건 몇 가지예요? 두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건요? 5가지. 6가지. 6. 맞네. 세 숫자 만들었습니다. 몇 가지예요?
지금까지가 5 더하기 30 더하기 180? 지금까지가 세제 숫자까지가 215개? 맞아요? 이제 출발할 게 1로 출발하는 거 찾아야 되겠네. 1로 출발하는 건 몇 가지 있어요? 666? 네. 여기까지가 지금 216까지면 몇 가지야 지금까지? 431가지? 그 다음이 누구야? 이 시작하는. 그 다음 2000이에요? 아, 이게 몇 번째야? 여기 앞까지가 431가지였으니까 이건 432번째인가요? 네. 자, 옆에 걸 이제 함수의 개수로 봤습니다. 함수의 개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는 중복 순열로 문제를 풀고요. 1대1 함수의 개수는 순열로 풉니다. 마치 공식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공식이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바로 문제로 봤습니다. 44번이 x라고 하는 집합은 있습니다. y라는 집합은 a, b, c, d가 있습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야? 5가지. 2는요? 3은요? 5가지. 1대 함수 알고 싶습니다. 1이 갈 수 있는 건 5가지인데 2가 갈 수 있는 건요? 4가지. 1대1이라는 것 자체가 방금 전에 간 거랑 똑같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네. 제일 밑에 있는 문제로 봤습니다. 47번이 대소관계를 명시해 주는 것 같은데 1, 2, 3, 4, 5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1대2 관계랑 4대2 관계는 3보다 큰 값으로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1, 2, 3, 4, 5에서 1, 2, 3, 4로 갈 겁니다. x에서 x로 가는데요. 1하고 4는 같은 값으로 가라고요? 자,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인데요? 5가지. 3 이상인 숫자야.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예요? 2가지. 2가지. 1이 갈 수 있는 거 2군데예요.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예요? 5. 2는 제약이 없어요? 네. 3이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5가지. 4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1가지. 오! 4가 갈 수 있는 거 한 가지예요. 5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5가지. 끝났네요. 오. 자, 다 이해되는 거 맞죠 지금?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중복되는 걸 포함한 순열인가요? 쉬. 얼마나 수업했다고 쉬는 시간 지라요 이렇게. 55분인데. 자, 같은 것이는 순열 파트로 넘어갔습니다. 쌤이 일단은 A, B, B라고 쓰겠습니다. 비비. A, B, B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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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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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몇 가지냐고요? A, A, B, B, B는 배열하는 경우가 몇 가지일까요? 그럼 이걸 분석해 봐야 되겠네? 아, 왜 3팩이 아니고 왜 3가지지? 비가 중복이. 선택하고 입히고 근데 B 두 개가 순서 바꾸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모양이지? 맞네. A, B, B라고 쓰는 거랑 이 앞뒤 걸 순서 바꿔 쓰는 거랑 또 A, B, B 똑같은 거잖아. 네. 그러면 B 두 개 순서 바뀌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 자, 그럼 해볼까요? 전체 다 해서 순서 바꾸는 거 5팩이잖아요. 네. 뭘로 나누게 하겠다고요? 200. 근데 A끼리 순서 바꾸는 거 의미 없고요. B끼리 순서 바꾸는 것도 의미 없어요. 그 경우에 순서 할 필요가 없어요. 곱하는 거구나. 똑같은 걸 포함한 순열은 똑같은 거의 개수만큼을 가지고 분모해서 나누게 할 겁니다. 그럼 몇 가지라고요? 자, 챌린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9개 문제 일로 배열할 건데 양쪽 끝에 L이 왔으면 좋겠다고요? 양쪽 끝에 L이 온다면 그 안쪽에서 어떤 알파벳이 나와 있는 거야? B. C는 하나밖에 없냐? 네. 네. A. H도 하나밖에 없고 A. A도 하나밖에 없고 E. 2가 2개고 N은 1개고 G는 2개야? 1개고 2가 2개? 네. 이것들 순서만 바꾸면 되겠네요? 일단 제일 첫 번째 L 2개를 먼저 쓸 거야. L 2개를 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2가지? 아, 똑같아. 네, 똑같은 L 2개를 양쪽 끝에 배열하는 거 한 가지예요. 똑같아. 그 다음에는 7개 알파벳을 배열할 거예요. 이때부터 쓸까? 네, 의미가 없는 건 2만 순서 바꾸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거 못하는데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걸로 갔습니다. 51번 문제.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했을 때 양쪽 끝에 서다른 문자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세분해서 문제 푸세요.
양쪽 끝에 서로 다른 걸 배열하라고? 그럼 먼저 양쪽 끝에 A하고 B를 배열할 때, A하고 C를 배열할 때, A하고 D를 배열할 때, B하고 C 배열할 때, B하고 D 배열할 때, C하고 D를 양쪽 끝에 배열할 수 있나요? 자, 일리 쓰고 얘기 안 할게요. 먼저 A, B를 양쪽 끝에 배열하는 건 몇 가지인데요? 뭐가 같이? 근데 A, B를 양쪽 끝에 배열하는 건 두 가지. A, B 순서 바꾸는 거. 남은 알파벳이 누가 남았어?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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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네. 그게 몇 가지인데요? 네, 3팩분의 5팩이네요. 어, 두 번째 거 계산합니다. 어쩌라고요? 2 곱하기 2 곱하기 A 빼고 C 빼면 뭐냐고요? 200 곱하기 200 곱하기 분의 500.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AD 빼면 누가 남았어 지금? AD 없애면 200 곱하기 300 곱하기 네, 2팩 곱하기 3팩분의 500. BC를 빼면 누가 남았지? A 2팩분의 5팩이라고요? 네. BD를 빼면은 300분의 500. CD를 빼면은 200 곱하기 200분의 산수 해볼까? 5팩이면 120 나누기 6 2팩 2팩분의 5팩이면 120을 4로 나누기 했더니 30? 얘가 몇 가지야? 20? 120? 넌 또 누구야? 100, 200, 340? 근데 양 끝은 네. 제가 생각하고 다 적는 거죠, 그냥. 양 끝을 그냥 바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양 끝을 바로 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직접 적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지금 경우의 수를 세분해서 푸는 건 엄청 괴로워. 실은 가끔씩 애들이 2학기 때 이런 일이 생기거든. 선생님 저 미적분 도저히 못 해먹고 있어요. 아무리 해도 점수는 오르지 않아요. 미적분 말고 좀 확률 같은 게 선택해서 시험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확통으로 바꾼 다음에 한두 문제 더 맞출 수 있거든. 근데 문제는 등급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확통이 쉬우니까 딴 애들도 더 잘 보거든. 그래 표준 점수가 높으니 미적분이 표준 점수가 높으니까 미적분을 좀 읽어나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수능은 지금 선생님 학교 내신 대비하고 논술 때문에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할 게 뭐예요? 옆에 게 또 똑같은 걸 포함한 순열로 넘어갔습니다. 쉬는 시간은 여기 이 라인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예. 6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6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0이 못 들어가잖아. 네. 모두 사용하라고 했고 6자리 자리를 만들려고? 그럼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처음에 1로 출발한 경우 그 다음 2로 출발한 경우만 구분하면 될 것 같은데? 네. 1을 먼저 사용했으니까 이건 나머지 거 배열한 게 몇 가지지? 5팩을 3팩으로만 나누게 하면 돼요? 200. 네. 제일 앞에 2가 들어갔을 때는 600분의 200 곱하기 200. 네 아까 했잖아 이거 40. 40 맞아? 120을 20이네요? 20. 얘가 120을 4로 나누기 때문에 30이에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한 문제 하나 더 풀고 이제 쉬었다 합시다. 55번으로 갔습니다. 6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홀수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홀수의 값이 나오려면 이래저 숫자가 홀수야 되잖아. 1로 끝날 때하고 3으로 끝날 때 1로 끝나거나 3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제일 앞에 0이 올 수 없다고? 네. 그럼 1로 출발해서 1로 끝날 수도 있고 2로 출발해서 1로 끝날 수도 있고 3으로 출발해서 1로 끝날 수도 있나요? 네. 3으로 끝나려면 1로 출발해서 3으로 끝날 때 2로 출발해서 3으로 끝날 때밖에 없나? 네. 그럼 여기서 배열하는 게 몇 가지인데? 3개 앞에 400, 400. 첫 번째요? 네. 두 번째는 또 누구라고요? 그냥 400. 1, 2 가져가면 그냥 4팩이라고? 네. 그 다음이 누구지? 200분의 400. 얘는 또 누구야? 200분의 400. 얘는요? 200분의
2팩분의 4팩이면 12가지? 12가지, 24가지, 12가지, 12가지, 12가지. 72?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내용 정리가 순서가 정해진 순위라고 써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6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려고 하는데 모음은 알파벳 순서대로 나오도록 나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음의 값이 지금 A하고 이 두 개밖에 없나요? 네, 기억난다 이거. 일정한 순서를 유지하는 문제는 반드시 동일한 문자로 치환해서 문제를 풉니다. 일정한 순서를 유지하는 것들은 반드시 동일한 문자로 치환할 겁니다. 그걸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6개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순서를 바꾸는 경우에도 한 가지. 똑같은 게 TT밖에 없나요? 아, TT로. 네. 그러고 나면은 예를 들면 저 순서 막 바꿨더니 BFT, CTD라고 배열된 게 있다고 칩시다. 자리가 막. 이 경우 중에 720을 이루어 나왔더니 360인가요? 네. 360가 중에 한 가지로 이렇게 배열된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네. 이게 360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바람은 A 다음에 E가 왔으면 좋겠다고요? 네. T는 A하고 E를 치환한 거잖아. 네. 그렇다면은 A하고 E를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으라고요? 앞에는 A를 놓고 뒤에는 E를 집어넣으면 알파벳 순서대로 모음은 배열된 거 맞아요? 네. 두 개 순서를 바꿔 집어넣을 수는 없죠. 네. A하고 E를 T 대신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순서를 바꿔놓을 수 없어요. 그럼 결국은 이걸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결정되는 거네요. 답은 그냥 360까지가 답이네요. 순서가 일정하게 주어지는 것들은 다 동일한 문자로 치환해서 순서를 뒤바꾸는 경우의 수만 포함됩니다. 제일 마지막 문제로 갔습니다. 뭐라고 돼 있는 거야? 약속이야? 뭐냐 저거? 프라미스가 약속 아니야? 컴프라미스는 뭐야?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잘못이지. 예. 예. 10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C라고 하는 녀석은 P보다 앞에 오고 I는 R보다 앞에 왔으면 좋겠어요. C의 값은 P보다 앞에 온다고? CP가 순서를 가지고 있고 I의 값은 R보다 앞에 온다고? I하고 R의 값도 순서가 있다고요? 그럼 쌤은 지금 이렇게 하려고요. C하고 P의 값은 둘 다 A라고 할게요. 대문자 A라고. I하고 R의 값은 대문자 B라고 할게요. 남은 새끼가 누가 남은 거야? 5가 2개 남았고 네. M도 2개 있는 거야? 네. 뭐가 남았냐? R 바뀌네. S하고 2가 남았나? 네. 다 썼나요 이제? 네. 이것들을 내 마음대로 막 순서 바꾸려고 해요. 순서 바꾸는 게 몇 가지인데요? 200 곱하기 A도 2개, B도 2개, O도 2개, M도 2개? 네. 이렇게 해서 이것들 막 바꾼 다음에 A한테는 뭘 집어넣겠다고요? 앞에는 C, 뒤에는 P를 집어넣겠다고요? 네. B한테는 앞에는 I, 뒤한테 R만 집어넣을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2가 4개 있어? 답은 16분의 1 답이라고요? 특정한 순서가 유지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동일한 문자로 치환해서 문제 풀 겁니다. 된 거 맞으시죠 지금? 네. 그 다음이 길 찾는 경우의 숫자. 길 찾는 경우의 숫자도 중복되는 걸 포함한 순열로 문제를 풀 겁니다. A에서 P까지 간 다음에 P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숫자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A에서 P로 간 다음에 P에서 B로 갈 건데 A에서 P로 가고 그리고 P에서 B로 간다고 한다면 경우의 수를 곱해서 풀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연속해서는 곱해서 풀 겁니다. 근데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숫자 중에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을 전부 다 A라고 지칭하려고요. 이것들은 B라고 지칭하려고요. B. 이것들은 A라고 지칭할 거고요. 이것들은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B, A, B, A, A인가요?
그럼 A부터 P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숫자는 알파벳 5개를 순서를 바꾼 것만큼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알파벳 5개 순서 바꾼 게 몇 가지인데요? 진짜 그런가? 내 맘대로 순서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순서 바꿔가지고 A, B, A, B, A는 뭘 얘기하는 거야? A, B, A, B, A는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네. 네. 알파벳 순서 바꾸는 것만큼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P에서 B로 가는 건 A가 몇 개야? 9개. A 2개, B는 1개. A 2개, B 1개니까 누구예요? 200분의 2팩분의 3. 1팩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네. 앞에 게 10가지, 뒤에 건 3가지. 경우의 수는 30가지가 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 귀찮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자, A에서 P로 가는 거 일일이 셀 수 있습니다. A에서 출발해서 이전까지 가는 거 한 가지죠. A에 출발해서 이전까지 가는 것도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네. A에 출발해서 최단거리로 여기까지 가는 것도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입니다. A에 출발해서 이전까지 갈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그건 여기는 1 더하기 1입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까지 왔다가 이 두 가지 방법 그대로 가는 거랑 이 한 가지 방법으로 가는 거 세 가지인가요? 더하기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세 가지, 6가지, 10가지인가요? 네. 또 다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때는 여기까지 가는 건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예요? 네. 10가지 곱하기 세 가지여서 30가지입니다. 이게 더 빠릅니다. 이게 더 빠릅니다. 이걸 선택하세요. 자, 제일 밑에 문제로 왔습니다.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A에서 B, 이건 세면은 빡치겠네요. 할 수 있을까? 세는 거 한번 해볼까?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경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입체도형일 때는 세는 것보다 공식으로 푸는 게 나은데요. 자, A에서 출발할 때 이렇게 이동하는 거 있죠? 네. 이렇게 이동하는 건 A라고 지칭할게요. 이쪽 방향 이동하는 거는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쪽 방향도 다른 방향이죠. 이런 건 C라고 지칭하겠습니다.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경로의 숫자는 6개의 순서를 바꿀 건데 그거를 1팩, 2팩, 3팩으로 나누게 하면 되나요? 네. 720의 값을 12로 나누겠습니다. 6개까지인 것 같습니다. 세는 것도 한번 연습해볼까? 세는 것도? 직접 세는 경우의 수도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입체도형에서 세는 경우의 수. 쌤이 뒤에 점선으로 된 부분의 경우의 숫자는 다른 색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다른 색이 있나? 점선으로 가는 경우의 숫자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넌 뭐야? 점선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빨간색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A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해되세요? 여기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도 이해됐어요? 네. 여기는 빨간색부터 쓰면서 가야 되겠네. A에 출발해서 이전까지 가는 건 몇 가지예요? 한 가지. A에 출발해서 이전까지 가는 거는? 두 가지. 이전까지는? 세 가지. 네. 두 가지. A에 출발해서 이전까지 가는 건 몇 가지예요? 반드시 그대로 내려가는 게 최단거리죠. 네. A에 출발해서 이전까지 가는 최단 경우는? 세 가지. 여기까지는? 6가지. 여기까지는? 10가지. 뒤에 있는 뒷면 거만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지금. 네. 자, 이전까지 가는 건 몇 가지예요? 두 가지. 네, 이렇게 가는 경우 한 가지라. 이렇게 가는 경우 한 가지라. 두 가지. 이건 몇 가지예요? 네 가지.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죠. 네. 몇 가지예요? 이거 6가지입니다. 아. 이건 몇 가지예요? 여기 12가지입니다. 여긴 몇 가지죠? 20가지예요? 12가지, 4가지, 4가지? 여기가 몇 가지예요? 여긴 3가지. 세 가지. 여긴 몇 가지예요? 12. 여기는요? 30. 여기는 30가지예요? 네. 여기는요? 60. 30, 20, 10이니까요? 네. 셀 수도 있네요. 자, 이제 다음이 중복 조합이라고 되어 있나요? 중복 조합은
어렵습니다. 중복조합은 좀 어렵고요. 문제 유형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매번 중복조합 공식으로 풀 수는 없습니다. 쌤이 A, B 두 개 알파벳이 있습니다. 두 개 알파벳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 뽑으려고요. 중복 허용했어요. 네. 자, A, B 두 개 중에 두 개만 뽑겠습니다. 뽑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중복 NG까지. 선생님 저 두 개 중에서 두 개만 뽑겠다니까? 대신 중복에서 뽑을 수 있다고. 세 가지인 것 같은데? AA, AB, BB. 저 두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 뽑는 방법은 선생님 BA는요 뽑기만 할 거지 배열할 건 아니기 때문에 AB 뽑는 거랑 BA 뽑는 건 같은 경우입니다. 네. 세 가지네.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AB 두 개 중에 이번에는 세 개 뽑겠습니다.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 뽑겠습니다. 뭐 A, 네 가지인가요? 네. 저 두 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네 개 뽑겠습니다. 몇 가지야? 5가지. 다섯 가지라고요? 네. 셀 수 있네? 그런데 선생님 여기다 의미부여 좀 하겠습니다. AA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짝대기, AB는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 BB는 짝대기 동그라미 동그라미라고 하려고요. 선생님 뭔 개소리예요? 자 그럼 이제 시도해볼까요? 이건 뭐예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얘는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짝대기는 어떤 의미야? 알파벳들의 경계선이야? 짝대기는? 네. 짝대기는 알파벳에서의 경계선이에요. 짝대기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들은 A를 지칭하고 짝대기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B를 지칭합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두 개의 알파벳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숫자는 두 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두 가지 경우의 숫자는 마치 세 개의 빈칸 중에 왜냐면 뽑힌 두 개 알파벳도 써야 되지만 경계가 되는 짝대기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 자리 중에 알파벳 들어갈 두 자리를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것 같은데 세 빈 자리 중에 동그라미 들어갈 두 자리 뽑는 경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중복조합은 이게 중복조합이거든. 서로 다른 두 개 알파벳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 뽑는 경우의 숫자 그걸 이렇게 산수할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개 알파벳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 뽑는 경우의 숫자는 내가 지금 두 개 알파벳 중에서 세 개 알파벳을 뽑기 때문에 알파벳이 세 군데 들어가야 되는데 A, B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짝대기도 들어가야 되거든. 네 군데 자리 중에 세 군데 들어갈 게 필요하네. 네 군데 중에 알파벳 세 군데 들어가는 경우의 숫자가 필요한 거네. 얘도 마찬가지겠지. 알파벳은 4개 있지만 짝대기까지 포함해서 5개. 5개 중에 알파벳 들어갈 4곳을 고르는 거예요. 네. 두 개 알파벳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4개 알파벳 뽑는 경우의 숫자가 지금 한 건 이거란 거예요. 알파벳이 n개 있어요. 알파벳이 n개 있으면 알파벳을 구분줄 수 있는 짝대기는 알파벳이 2개면 짝대기 하나 필요해. 알파벳이 3개 있으면 짝대기는 2개 필요해. A, B, C 구분해야 되니까. 알파벳이 5개 있으면 짝대기 몇 개 필요해? 6개. 짝대기가 몇 개요? 알파벳이 5개 있으면 짝대기 몇 개 있어야 돼? 4개. 4개 있어야 되지. 경계되는 짝대기는 4개 있어야 되지. 네. 알파벳이 n개 있으면 짝대기 몇 개 있어야 되냐고. 네, 짝대기는 n-1개 있어야 돼요.
그럼 짝대기 n-1개랑 선택된 r개랑 n-1개의 짝대기와 선택된 r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그들 중에 알파벳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는 거네.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알파벳이 3개로 늘었습니다. 알파벳이 3개로 늘었습니다. 3개 알파벳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4개 뽑겠습니다. 3개 알파벳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 뽑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짝대기 몇 개 필요해요? 2개. 네, 짝대기는 2개 필요해요. 근데 선택된 알파벳이 몇 개 있다고요? 네 개. 그 중에 알파벳 들어갈 4자리만 선택하면 돼요? 네. 이된 거 맞아요? 알파벳이 4개 있습니다. 이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3개만 뽑겠습니다. 4개의 서로 다른 알파벳들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3개 알파벳을 뽑겠습니다. 알파벳이 4종류 있으니까 짝대기 몇 개 필요해? 3개. 짝대기는 3개 있어야 되고 선택된 알파벳도 3개 있어요? 6자리 중에서 알파벳 3개 들어갈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네. 그러면은 이 공식이 왜 나온 건지 이해한 것 같습니다. 작은 숫자 가지고 선생님이 눈으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큰 숫자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눈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 답이 300 몇 가지야. 내가 그걸 어떻게 보여줘? 보여줄 수가 없어 이제. 처음에 적은 숫자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큰 숫자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공식은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더한다면 1 빼라고 하네. 앞에 있는 녀석값을 더한다면 1 빼세요. 왜냐면 처음에 주어진 알파벳이 n개 있으면 그 중에 짝대기는 n-1개 있어야 되니까. 그 선택된 알파벳은 r개 있으니까 그 중에 알파벳 들어갈 자리 r개 선택하기. 제가 중복조합입니다. 64번으로 갔습니다. 5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5명의 후보가 있는데 출마한 선거에서 10명의 유권자가 각각 투표를 할 겁니다. 한 명한테 10명의 유권자가 한 명한테 투표를 할 건데 무기명으로 투표했으면 좋겠다고요? 이 후보자가 5명인데 A, B, C, D라고 하는 알파벳 이 후보자가 아니고요. A, B, C, D라고 하는 이 후보자가 있는데 이 5명의 사람들 중에서 10명의 유권자가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면은 투표용지에는 알파벳 하나만 써있는 투표용지가 있을 거 아니야. 투표하면은 몇 개의 투표주가 모이지? 투표지에는 몇 개의 투표지가 있냐고. 투표하면은 투표지가 몇 개 있냐고. 선출 다 했어. 여기는 몇 개의 투표지가 있냐고. 니네 바보야? 10명의 유권자가 투표하니까 10장의 투표지가 있나요? 10장의 투표지마다 다 뭐라고 써있는 거야? 어떤 한 사람의 알파벳이 써있을 거 아니야. 그럼 상황이 이런 상황이네. 5개 알파벳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10개를 뽑은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 벌어지는 일은 5개 알파벳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10개를 뽑는 경우 수가 나오다니까? 5개 알파벳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10개 뽑은 셈이에요. 산수 어떻게 한다고요? 15 빼기 14, 10. 14시 10의 값은 14시 사람 똑같은 거 알아요? 네. 까먹었어요. NCR의 값이랑 NCN-R의 값은 똑같습니다. 네. 이거 두 개 합의 값이 앞에 숫자는 똑같습니다. 그럼 14시 4의 값 어떻게 산수해요? 4, 3, 2, 1, 14, 13, 11, 11. 10이 약분했어요. 2도 약분했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못해요. 560. 못한다고요. 1000. 1000일이야 1000일? 네. (67번으로) 왔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모양하고 크기가 구분이 되지 않는 12개의 구슬이 있습니다. 12개의 구슬을 가불병 3명한테 남김없이 주려고 합니다. 한 명당 적어도 2개 이상의 구슬을 받도록 나눠주세요. 2개 이상? 갑이라는 애가 가져가는 구슬의 개수를 A개 가져갔다고 하려고요. 을이 가져간 구슬은 B개 가져갔다고 할 거고요. 병이라는 애가 가져간 구슬의 개수는 C개 가져갔다고 하려고요.
각각 A개, B개, C개 가져왔어요. 네. 근데 12개의 구술들을 남김없이 그럼 이건 뭐라고요? 12. 단 A는 2 이상, B도 2 이상, C도 2 이상 가져가라고요?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다 똑같은 구술 12개를 2개씩 줘버리는 거야. 2개씩 줘버렸어. 똑같아. 남은 구술 몇 개 남았어요? 6개. 그러면 추가적으로 가져가야 될 구술은 추가적으로 가져갈 구술은 6개 이상 6개를 줘야 돼요? 2개씩 줘버리면 그러면 A-의 값은 0 이상이야? 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 경우의 수 어떻게 쓰지? 이런 순서상 개수를 구하면 되겠는데? 순서상 개수 어떻게 구하지? 네. 지금 구술 몇 개 있다고요? 6개. 6개를 3명한테 줘야 돼요? 네. 갑을 병을 대문자 ABC라고 할게요. 저 알파벳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6개를 뽑을 거야. 네. 예를 들어서 저 알파벳 3개 중에서 이렇게 뽑았어. 그럼 몇 개 가져왔다는 얘기야? 3개, 2개, 1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았어. 3개 알파벳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이렇게 뽑았어. 몇 개 가져왔다고? 4개, 2개, 1개. 이렇게 의미부여를 한 거야. 그렇다면 노란색 식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요? 방금 설명했지만 어떤 상황인지 3H. 3개 알파벳 A, B, C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6개 뽑는 경우의 수는 똑같다고 이게 산수했어요. 80. 어떻게 하겠다고요? 82. 뭐야? 1분의 8칠이니까요? 6개를. 이해된 거 맞으세요? 니네 오늘 집에 연습 안 하잖아? 며칠 있다 풀면 졸라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 오늘 집에 가서 해야 될걸요? 새벽 1시에 가야 됐든 2시가 됐든? 내가 너희를 알잖아요. 안 할 거잖아. 내일 안 해야겠다. 아마 하룻밤 적어놓으면 이게 뭐지 이게? 자, 다음 식이 있습니다. 저기에서 문자로 써있으니까 왠지 어렵게 보입니다. 더 쉽게 설명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이냐면 방금 전이랑 똑같아. 방금 전하고 첫 번째 사람한테, 두 번째 사람한테, 세 번째 사람한테 구슬 10개 줄 거야. 첫 번째 사람이 가져간 구슬의 개수, 두 번째 사람이 가져간 구슬의 개수, 세 번째 사람이 가져간 구슬의 개수.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아이씨 졸라 지겨워 죽겠네 아주 그냥. 몇 개씩 가져왔다고? 5개, 4개, 1개 가져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가져간 거야? 5개, 5개요. 자, 5개, 5개 빵개. 그럼 결국은 이걸 만족하는 경우의 숫자는 3개 알파벳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10개. 10개를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 때 노란색처럼 식이 나오면 앞에 알파벳이 3개 있으면 3. 8, 10, 산수한 뭔데요? 12, 12, 12, 12. 그런데 똑같은 문제인데 A, B, C는 10인데 A, B, C가 자연수라고 그래. 아까는 5개, 5개 빵개가 가능했어. 네. 하지만 지금 5개, 5개 빵개는 안 돼. 네. 지금은 자연수라고 하니 10개 중에 3개를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미리 줘버리는 거야. 그럼 몇 개 남아요? 지금 A-, B-C는 누구라고?
의미하는 종류. 그럼 이제 이걸 공식화 시키는 거야, 우리는. 몇 가지인데? 3H7.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전에 건 3H10이었잖아. 네. 지금은 3H7이고 네. 10 빼기 3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 두 가지는 공식화 시켰어. 그래서 앞에 문자 넣는다 해서 n개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r이고요. 앞에 문자가 3개 있고 뒤에가 10이면 3H10이라며. 의미하는 정수였을 때는 딱 보자마자 알파벳 앞에 n개 있네. 뒤에 있는 숫자는 r이네. 이렇게 풀까? 이건 공식화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도 많이 보니까 보자마자 답을 쓸 수 있고요. 자연수였을 때는 앞에 n이네. 다만 뒤에 거는 r이라고 쓰지 않고 앞에 문자의 개수만큼을 빼줘야 돼요. 3h 10-3 이건 공식화되어 있어요. 의미하는 정수일 때, 자연수일 때는 좀 시간 지나면 이거는 습관적으로 풀게 돼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이 두 가지를 못하면 일단 여기서 응용되는 수업 시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는 가장 기본이에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연습합니다. 3개 더해가지고 10이에요. 의미하는 정수예요. A를 구하세요. 방금 한 거예요? 66? 아닌데? 66이 위에 거야? A야? 네. 327 두 번째 거야? 네. 몇 가지라고? 93. 97이니까 93? 아닌데? 92네요. 그럼 21분의 98? 36. 첫 번째 게 66, 36 더했더니 102. 지금 방금 했던 내용 정리는 그냥 아예 저것 자체가 공식입니다. 자, 71번으로 왔습니다. 71번은 의미하는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재수없게 A제곱이 눈에 딱 보이네요. A제곱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A는 의미하는 정수라고요? 네. 이 새끼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A가 빵이면 5. A가 1이면 8. A가 2면 7. 뭐라고? 5. 맞네. A가 3이면 빵. 4 이상일 때는 더 이상 불가능해요. 이런 거 맞으세요? 네. 자, 첫 번째 A가 빵이었을 때는 B, C, D는 의미하는 정수라고요? 네. 이건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3H9. 공식이 뭐라고요? 11. 더해서 1 빼야 되니까 11C. 2. 네, 11C 9니까 11C 2. 아니 10. 10C 8이니까 10C 2. 2. 7C 5여서 7C 2. 1. 23? 아닌데 모르겠네. 2. 네, 2C형이죠, 2C형. 2형. 2C형이어서 2C형 똑같아요? 네. 첫 번째 거 산수했더니 두 번째 거 산수했더니 세 번째 거 했더니 마지막 거는 다 더하기는 못하겠습니다. 좀 감 잡히나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뭐 2학년이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네. 생각보다. 불가능. 자, A에서 B 지점까지 가려고 합니다. A에서 B 지점까지 가려고 하는데 최단 경로를 통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이건 뭐야, 얘네들은? 끊어진 거. 너희 프린트에 뭐라고 돼 있어? 안 끊어진 거 아닐까요? 끊어진 거 아니야? 거기로 못 간다고? 거기 못 가지 않아? 그럼 아예 못 가는데? 아예 못 가나? 무시합시다. 다 연결도 합시다. 그러네. 관은 되는 거예요? 네? 관은 점프해서 네, 선생님 생각인데 원래 연결되어 있는 건데 뭔가 좀 잘못 인쇄가 됐나 봐요.
다 그런데? 자, A에서부터 출발해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세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림이 딱 직사각형 형태의 틀을 지니고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세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요?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요게 좀 헷갈립니다. 여기까지 가는 경로의 수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요 길로만 갈 수 있고 딴 데서는 못 가죠. 네. 여긴 두 가지입니다. 여긴 몇 가지예요? 다섯 가지, 여기는요. 아홉 가지, 14가지. 여기가 몇 가지지? 다섯 가지. 14가지? 28, 여기가 몇 가지라고요? 14가지. 40. 졸라 쉽네요.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선생님 거기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데인데요? 어디가요? 아닌가? 뭔 소리야? 그 위에 여기를 반드시 거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75번으로 왔습니다. 네. 75번에서 지금 이게 네. 칠판에다 써가지고 수업하라고 개념원리가 제공해주는 화일인데 내가 니네한테 복사해서 준 거거든? 난 불법을 자행했어.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니까 약간 인쇄가 잘못한 건 양해하고 해야지 뭐. 자, 호수가 다음 것이 있습니다.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세요. 제야. 한 가지. 네. 여기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는 셋, 넷, 다섯. 틀릴 만한 포인트가 여기가 틀릴 만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세 가지, 아홉, 일곱 가지. 7가지. 7가지 어떻게 창조했어요? 참조한 거. 헤어 못 쳐 이 새끼. 네, 그냥 못 치잖아요. 이 새끼 헤어 못 친다고. 관우 칠수 있어요. 일로 못 간다고. 아, 여기 안 했네 선생님이? 네. 그래서 7가지라고 한가요? 오, 여기가 틀린 포인트는 내가 틀리겠네. 여기가 틀린 포인트, 내가 틀린 포인트가 아니네. 아, 하나 줄여서 3가지예요? 참조 안 했다. 여기는 지금 7가지예요? 네. 여기가 몇 가지예요? 일곱 가지. 7가지. 여기는 몇 가지예요? 다섯 가지. 네, 이건 5가지입니다. 여기가 12가지, 19가지. 11가지, 11가지. 12가지, 24. 23가지, 31. 54. 유형 14번으로 갔습니다. 유형 14번에 부동식으로 표현된 모든 문제는 다 중복조합으로 풉니다. 부동식에 등호가 있으면 중복조합, 순수하게 등호가 없는 부등호면은 조합으로 문제를 풉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조합으로 문제를 풉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등호가 들어있으면 중복조합. 중복조합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등호가 있냐 없냐의 차이에 따라 다릅니다. 자, 여기 싹 다 등호가 있나요? 네. 1, 2, 3, 4에 출발합니다. 함수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3, 4, 5, 6, 7, 8로 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만족했으면 좋겠대요. 싹 다 등호가 있어요? 네. 아이씨, 어떻게 하지? 제가 오른쪽에는 6개의 숫자 중에 오른쪽에 6개의 숫자 중에 선생님이 중복을 활용해서 4개를 뽑을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6개 중에 뽑힌 게 3, 4, 5, 7이 뽑혔으면 어떻게 호사를 연결하라는 얘기야? 1, 2, 3, 1, 3. 점점 커지는 걸로 연결하는 얘기야? 네. 그럼 이 조건 만족해요? 네. 만약에 뽑힌 게 3, 3, 5, 7이 뽑히면 어떻게 보내라고? 1, 3, 1하고 2는 다 3으로 보내라고? 네. 이제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6개의 숫자 중에 중복을 이용해서 4개를 뽑기만 하면 화살표를 연결하는 방법은 밑줄 친 걸 만족하기 위해서 그냥 반드시만 연결하면 된다고요? 오른쪽에는 6개 중에 중복을 이용해서 4개를 뽑은 다음에 화살표 연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산수했습니다. 앞에가 몇이라고요? 뭐요? 9, 15 4가 됐잖아요. 94가 뭔데? 4 곱하기 3 곱하기 120 곱하기 벌써 했어요? 126이라고요? 126 나온 것 같은데. 틀렸네. 아닌가? 그러네 126이네요. 오. 그럼 한 번 더 빨리빨리 오지. 자, 그 다음으로 왔습니다. 79번으로 왔습니다. 79번엔 x라고 한 집합에 1, 2, 3, 4, 5가 있습니다. x에서 x로 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나 지금 오늘 한 끼도 안 먹고 이렇게 수업하고 있네, 세상에. 뜯어 드시죠. 지금 11시간째 수업하고 있는데. 이거 하시고 10분 컷 하시죠. 10분 컷. 여기까지가 쌤 이러다가 쓰러지면 119 불러서 뇌에 문제 있다고 얘기해주세요. 네, 네. 왜냐면 쌤은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피가 머리에서 몸으로만 쏠리니까 가끔씩 걱정스러워서 왜요? 갑자기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좀 있어요. 그럼 진짜 죽어요? 쌤 선배 중에 30대 때 회사에서 바로 해가지고 뇌혈관 터져가지고 지금 몸 오른쪽 절반이 왼쪽인가 아예 아무것도 안 돼. 맞아요. 그런 사람 있었어요. 쌤 한 살 차이 나는데 30대 초반에 딸 하나 낳는데 딸이 벌써 고등학생인데 그 이후로 이제 회사 안 나오고 집에서만 쉬어. 와이프만 일하고 인생이 꼬여버린 거지. 선생님 가끔 내가 이렇게 일하다가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긴 해요. 이제 나이 들어서. 밤못 쓰셔도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을 못 써도요? 어떻게 때려요? 때리고 싶은데 몸이 말이 안 들리면 때릴 수가 없잖아요. 1, 2, 3, 4, 5가 지금 x라는 집합입니다. x에서 x로 하는 함수의 개수를 하고 싶습니다. 3보다 작거나 같은 새끼들은 3보다 큰 값으로만 가요. 4하고 5의 값은 대소관계가 다한 것 같아요. 일단 1, 2, 3, 4, 5에서 1, 2, 3, 4로 화살표를 보낼 생각인데 3보다 작은 건. 첫 번째가 3보다 작은 새끼들? 네. 3보다 작은 새끼들은 3보다 큰. 3보다 큰 걸로만 가야 된다고? 네. 그런데 대소관계가 명시된 것 같진 않은데? 1대2 관계 뭐 4로 갔을 때 2대2 관계 뭐 3으로 가니 4, 5로 가니 그런 대소관계 명시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맞아요? 네.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예요? 세 가지. 2가 갈 수 있는 거냐? 세 가지. 3이 갈 수 있는 세 거냐? 가지. 근데 4, 5는 대소관계를 명시하는 것 같은데? 요 4, 5는 어쩌라고? 4가. 4대2 관계 작은 거로 5대2 관계 큰 걸로 가라고? 네. 그럼 4, 5는 5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뽑기만 하면 뒤에는 5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뽑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뽑힌 새끼가 1하고 2가 뽑혔어. 그럼 4는 어디로 가라고? 1. 1, 5는 2. 만약 1, 1만 뽑혔어. 1. 뽑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화살표 연결된다고? 네. 재민이 눈빛이 또 이해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는 눈빛이야. 너 지금 집중하고 이해하는 거 맞아요? 네. 아닌데 지금 성욕이 가득 찼고 잡념이 들어있어 선생님 설명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성격이 같이 잤다고요? 성욕이? 성격. 성념이. 그건 너 아니야, 너. 아, 우리 또 우리 명준이가 성념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는 걸 내가 또 깜빡했네. 맞아. 뭐냐? 우리 이거예요. 너는 뭔데? 자, 5인칭 값이 뭐라고요? 오늘 다 모르는데. 27 곱하기 15야? 400. 야. 나는 못해요. 왜 400이야? 400 뭐 나오는데? 인정. 재민아 너 지금 집중하지 않아서 놓치고 있죠? 이제 네. 끝인가요? 끝났네. 끝이냐고? 이제 끝이냐고요? 네. 아이 숙제는 다 내주고 싶으면 다 못 내주겠네. 다행이다. 아쉽다. 쌤, 그 쓰는 기출 어쩌고 그거 미적분 그거 있잖아요. 사오라고 그 문제지. 안 사왔다는 얘기죠? 네. 사오를 이제 빨리 뛰어갔다 와요. 지금요? 네. 오늘 그걸로 수업해야 되니까요.